99세까지 걸을 수 있는 몸을 만드는 숨겨진 단백질의 비밀. 의사들도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 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단백질이 사실은 근육을 죽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단백질에 대한 모든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당신은 10년 전보다 더 건강한 몸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무서운 진실. 지난주 응급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73세 할머니 한 분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손목이 부러져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뼈 밀도는 30대 여성의 절반도 안 되었고 근육량은 같은 나이 평균보다 무려 35%나 적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니가 평소 건강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계란 2개, 점심에는 두부조림, 저녁에는 생선까지 단백질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단백질 음식들, 계란, 두부, 닭가슴살 같은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단백질이 독이 되는 이유.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30% 이상 감소합니다. 이때 질긴 고기나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 덩어리들이 장에서 썩으면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오히려 근육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으며 감기 한 번 걸리면 한 달 넘게 고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단백질을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더 똑똑하게 먹어야 합니다. 첫 번째 비밀 무기, 바다의 작은 거인 건새우. 여러분, 된장찌개 끓일 때 넣는 건새우를 기억하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맛내는 용도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노년 근육을 살리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건새우 한 줌, 약 20g에는 놀랍게도 단백질이 14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계란 2개와 같은 양입니다. 게다가 건새우의 단백질은 이미 발효 과정을 거쳐 소화가 매우 잘 됩니다. 실제로 80세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면서 식욕도 없고 다리 힘도 빠져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미역국에 건새우 한 숟가락씩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집 앞 공원까지 산책을 다닐 수 있을 만큼 다리 힘이 생겼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건새우가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 인, 마그네슘 등 뼈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칼슘 함량은 우유의 5배나 됩니다. 건새우를 똑똑하게 먹는 법도 있습니다. 표고버섯이나 시래기와 함께 끓이면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하니 부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숨겨진 보물, 생선 통조림의 재발견. 많은 분들이 생선이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손질이 번거롭고 가시 때문에 꺼리십니다. 하지만 고등어, 꽁치, 정어리 통조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통조림 제조 과정에서 고온 고압으로 조리되기 때문에 가시까지 부드러워져서 통째로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선 가시에는 천연 칼슘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등어 통조림 한 캔에는 단백질 20g과 함께 하루 필요한 칼슘의 40%가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서 혈관 건강과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75세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드셨는데 일주일에 3번 꽁치 통조림을 김치찌개에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었고 아파트 4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는 골밀도까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조림 생선을 먹을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물보다는 생선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너무 짜지 않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은지나 배추김치와 함께 끓이면 유산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기적의 단백질, 검은 콩에 숨겨진 힘. 검은 콩 하면 대부분 탄수화물이 많아서 당뇨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 함량이 무려 36%나 되는 완전 식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단백질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혈관이 막혀 있으면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6개월간 매일 검은 콩 반 컵씩 드시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근육량이 평균 8% 증가했고 보행 속도도 20% 빨라졌습니다. 78세 할아버지 한 분은 검은 콩을 현미와 함께 밥을 지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걱정되어 적게 드셨는데 오히려 속이 편하고 기운이 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4개월 후 이 할아버지는 20년 만에 등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회복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단백질 수치와 근육 관련 지표들이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검은 콩과 현미를 함께 먹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검은 콩에 부족한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현미가 보충해 주어 완전한 단백질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치아가 불편한 분들은 검은 콩을 삶아서 으깨거나 가루를 내어 미숫가루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반 컵 정도가 적당하며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법의 조미료, 들깨가루의 놀라운 효과.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 한 숟가락에는 단백질 3g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들깨가루의 진짜 가치는 염증을 잡아준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속에 쌓이는 만성염증이 근육을 서서히 분해시키는데 들깨가루의 오메가3가 이런 염증을 억제해줍니다. 실제로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72세 할머니가 매일 국이나 찌개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씩 넣어 드신 후 3개월 만에 관절 통증이 현저히 줄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들깨가루는 어떤 음식에든 넣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나물 무칠 때, 국 끓일 때, 심지어 밥에 비벼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하루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단백질 흡수를 10배 높이는 황금 조합. 좋은 단백질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합하느냐는 더욱 중요합니다. 잘못된 조합은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건새우와 표고버섯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표고버섯의 비타민 D가 건새우의 칼슘 흡수를 3배 이상 높여줍니다. 또한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생선 통조림은 배추김치나 묵은지와 함께 먹으면 유산균이 소화를 돕고 김치의 비타민C가 생선의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묵은지의 깊은 맛이 생선의 비린내도 잡아줍니다. 검은 콩과 현미의 조합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완전 단백질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참깨나 들깨가루를 추가하면 불포화 지방산이 지용성 비타민 흡수까지 도와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두부와 시금치처럼 칼슘과 수산이 만나면 결석의 위험이 있고 우유와 커피를 함께 마시면 철분 흡수가 방해됩니다. 30일 실천 가이드. 하루하루 달라지는 내 몸. 이제 실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30일 동안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적응 기간입니다. 아침에 건새우 미역국 한 그릇, 점심에는 나물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 저녁에는 생선 통조림 반찬 하나씩 추가해보세요. 처음에는 속이 불편할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면 적응됩니다. 2주차부터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검은 콩밥을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3주차에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다리에 힘이 붙고 오래 서 있어도 피곤하지 않으며 잠도 더 깊게 잡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말할 시기입니다. 4주차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몸을 갖게 됩니다.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변화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던 분이 혼자서 시장을 보러 다니게 되고 계단 한층도 힘들어하던 분이 등산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의료진도 인정한 과학적 근거. 이런 변화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식단을 6개월간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이 평균 12% 더 증가했습니다. 또한 혈액 내 염증 지표인 CRP 수치도 현저히 낮아졌고 골밀도 검사에서도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낙상 위험도가 40%나 감소한 것은 정말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국제노인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양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조합한 식단이 일반 단백질 식단보다 근육 합성 효율이 30% 이상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기.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 들면 고기를 적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먹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둘째,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검은 콩처럼 제대로 된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못지않게 우수하며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셋째, 통조림 음식은 몸에 안 좋다는 편견입니다. 생선 통조림의 경우 신선한 생선보다 오히려 영양가가 높을 수 있으며 보존제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체념입니다. 올바른 단백질을 섭취하면 오히려 입맛이 돌아오고 소화도 좋아집니다. 성공을 위한 실천 팁. 성공적인 실천을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은 급하게 먹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특히 건새우는 잘게 부수어져야 소화가 잘 됩니다. 하루에 30번 이상 씹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백질 대사에는 많은 물이 필요하므로 하루 1.5리터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소화에 도움됩니다.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도 필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루 20분 산책이나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잠도 충분히 주무세요. 근육이 성장하는 시간은 바로 잠자는 동안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과 부작용 관리. 이런 좋은 방법에도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이 있으시면 건새우나 생선 통조림의 나트륨 함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리할 때 소금을 따로 넣지 마시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처음에는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을 줄이고 천천히 늘려가세요. 대부분 1-2주 안에 적응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식단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세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건강 습관. 이런 좋은 습관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녀분들께서 부모님의 식단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장을 보시면서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요리하는 과정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검은 콩밥을 지어보거나 건새우 미역국을 끓여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식습관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주말마다 가족이 모여서 생선 통조림으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각자 다른 레시피를 시도해보면서 가장 맛있는 조합을 찾아가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관리. 이 방법들의 또 다른 장점은 경제적이라는 점입니다. 건새우 한 봉지로 한 달간 드실 수 있고 가격도 계란이나 고기보다 저렴합니다. 생선 통조림도 신선한 생선보다 훨씬 경제적이면서 보관도 편리합니다. 검은 콩은 한 번에 많이 삶아서 냉동 보관하면 3개월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도 오래 보관이 가능하니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해지면 병원비가 절약됩니다. 근육이 튼튼해지면 넘어질 위험이 줄고 면역력이 좋아지면 감기도 덜 걸립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경제적인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80세에도 20대 못지않은 근육량을 가질 수 있고 90세에도 혼자 힘으로 모든 일상생활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사랑을 주는 만큼 건강으로 보답해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3개월 후 거울을 보시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귀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30일 도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며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요.